네. 잘 되고 있는 거죠, 언니? 네, 저희들이 이제 네네. 새로운 지도부가 이렇게 네. 꾸려지면서 네.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또 우리 당 출신의 맞아요. 예, 이런 우상호. 이제 예. 정무수석. 네, 대통령실이 와서 함께 원팀으로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네. 굉장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의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보기 좋은 장면이었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민주당이 물론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면서 정책위원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승래, 네. 사무총장이 조승래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 의원이 네, 그 맞아요. 정책위 정책위원장을 의장으로, 맡아서 예. 왜냐하면 어제까지 바뀌기 전까지 진성준 의원이 엄청나게 이제 네.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게 다 주식 관련된 네, 네. 이 세금 문제인데 그 문제가 진짜 뜨거운 감자가 돼요. 그래서 정청래 신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더 이상 당내에서는 네. 논의하겠다 다시 대신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논의가 될까요, 의원님? 이 문제가. 오늘 이제 당 대표께서 네네. 한정혜 정책위 의장에게 이 주식 양도세 기준 관련해 가지고 안을 마련을 해라.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마련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걸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자. 그리고 그 전에는 당내에 혼선이 있거나 당정 간에 이제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의 그 개별적인 발언은 자제를 해달라. 단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좋은 안을 당에서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이 좀 잘 나와야지. 이게 워낙 얘기가 많고 네. 또 불만이 많은 사안이라 또 민감한 네. 사안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자칫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네. 계속 뭐 저한테도 그렇고요. 당 네네. 지도부에 끊임없이 지금 문자들이 계속 오죠. 예, 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들께서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께서 좀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저희들의 또 제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주가 안전 코스피 그렇죠. 5천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방해되지 않는 것을 이제 도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네. 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새로운 당대표가 또 선출이 됐으니까 방향은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천 네. 선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 네. 점을 좀 고려해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너무 막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시니까 약간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최고위원회나 지도부도 이미 다 인식하고 있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추진을 하실 건 없죠. 여기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제 조희연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면서 네. 일정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 네. 뭐 날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네. 근데 멀지 않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2주 나는 안에 얘기했잖아요. 네, 하겠다고 이제 아주 네, 의욕을 못을 가지면서 박아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월 안에는 이루어지는 거겠죠? 언니? 네, 이제 2주 안은 우리 이제 한국의 사정상 네, 좀 네. 일정이 좀 촉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 휴가를 이제 네, 막 휴가 떠나셨고요. 중이죠. 네, 네. 그리고 돌아오셔서도 그 8.15 이 국민 국민 임명식이 임명식, 예.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을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존에 반드시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주 안에 이 일정은 조금은 이제 촉박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일정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적어도 8월은 넘기지 않겠다. 네. 이것이 이제 양쪽의 의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말경쯤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은 뭐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투자 문제가 조금 더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방위비 분담 문제, 네, 안보 네. 문제 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겠죠. 네네. 지금 이제 현재 한국의 그 방위비
방위비 분담금이 약 10조 뭐 이 정도 그런 규모인데 이거를 이제 거의 10배 이상 지금 올려달라고 미국 측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비도 이제 더 상향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방위비는 우리가 지금 나라 여러 가지 이제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충분히 많은 비용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고 국방비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도 국방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네네.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런 게 지금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 부분이 논의가 될 건데 네.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뭐 민주당에서도 적극 지원하면서 잘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관세 협상이 지금 네. 이제 사실상 15% 수준으로 네. 굉장히 값진 성과를 일궈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뭐 쌀 시장 개방이나 소고기 시장 개방은 추가로 없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정부가 그 협상에 대한 그런 이제 결과 발표였는데 미국 측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을까. 그래서 쌀 시장과 이 쇠고기 시장 이 부분은 워낙 우리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는 지켜낼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그 투자하기로 했던 이런 네네. 이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네, 또 그렇죠. 어느 정도 네. 하는지 이런 부분이랑 미세한 이런 이제 협상 사안이 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남은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뭐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네, 보고요. 네. 우리 이재명 네. 대통령의 그런 실용 외교 네네. 그리고 국익 외교 또 워낙 이제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현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 또 이미 이제 큰 가닥은 다 잡힌 상황이라 네. 미국 측의 한미 동맹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내는 정상회담을 틀림없이 결과를 읽어낼 거다. 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국방부의 속보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주나 이쪽 그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확성기 자체를 철거하겠다. 그럼 북한에 보내는 신호가 되잖아요.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중단을 넘어서 철거를 한다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대북 방송 안 하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요. 네. 북한도 화답을 해서 그걸 그렇죠. 이제 중단을 네, 했고 자기들도 중단했죠. 양측에 좀 훈훈한 분위기가 돌았는데 네.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시설을 철거해서 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안 하겠다는 네, 맞아요. 그런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도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또 화답을 해서 네. 이 확성기를 철거를 하지 자기들도, 않을까 예. 뭐 이런 기대도 있고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뭐 개별적인 북한 관광도 일단 추진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 얘기를 했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문제는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한미 이 군사훈련 좀 축소하는 방안도 뭐 고민해 보겠다. 물론 이건 확정된 거 아닙니다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쨌든 한반도 평화 무드를 좀 더 확장시켜가는 그런 노력들을 네. 계속 하겠죠. 의원님? 네네. 정동영 우리 의원님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네네. 물론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경험도 뭐 많으시고 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경륜도 매우 높으시고요. 그래서 이 정동영 장관을 임명한 그 대통령의 이제 의지는 네. 북한과의 이 평화적인 교류를 더 확대하고 남북 간에 이제 평화를 가져오는 네. 그런 행보를 하겠다. 이 의지의 표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동영 장관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북한과의 교류를 정상화해서 남북 관계를 더 이렇게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매우 높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적인 그런 남북 간의 또 주민들과의 교류는 좀 더 네. 확대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이제 남북 간의 경제적인 교류 또 그런 부분도 네. 확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이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네. 동북아의 이런 평화가 좀 더 이제 많아져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네. 이 사실 이런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코리아의 디스카운트나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주요 원인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원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더 이 남북 간의 평화 교류와 그로 인한 또 우리 경제에 대한 훈훈한 분위기 조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좀 기대가 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것 상황입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이 앞으로 더 진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네, 이게 네. 사실은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네. 보고 있는 거. 본인은 뭐 네, 네. 노벨 평화상 약간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만 본인은 그걸 막 이제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비핵화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기도 해서 네. 우리가 이걸 좀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중간에 좀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가 지금 예, 예. 국내에서 굉장히 위기잖아요. 위기죠. 지금 예, 관세의 맞습니다. 경우에도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과는 오히려 미국의 물가가 높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이제 현상이 있다. 뭐 이런 걸 지적했더니 맞아요. 그 지적한 고용부의 뭐 국장을 경질을 경질해 하고 뭐 버렸어요. 이런 네.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아무리 막으려 해도 어쨌든 미국 경제 이게 반드시 관세를 이렇게 높이는 것이 네. 유리하지만은 그건 않다. 않죠. 이게 이제 네. 미국 국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부패 스캔들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한국을 방문을 하고 또 김정은을 만났고 네. 그리고 북미 협상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역할을 했고 그때 그랬었죠. 굉장히 이 국제적으로 아주 지지도도 높아지고 네네. 이제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예. 아마 그러한 추억이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 위기를 네. 이런 이제 국제 네. 외교 이런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것에 자신이 기여를 함으로써 네. 국제적으로 다시 뭔가 기회를 얻으려는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있을 생각합니다. 거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제2의 이런 북미 회담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뭐 북핵에 대해서 네. 뭔가 좀 유리한 그런 협상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할 거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이 하고 싶어하죠.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기하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그 트럼프의 존재가 지금의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네. 미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의 뭐 평화 교류라든지 이런 거에 또 트럼프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돼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관계 개선도 네, 좀 많이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이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여권 없이 여행 금지국에 입국을 했다. 이게 사유예요. 이게 뭐냐면 네. 궁금해하실 텐데 2023년 7월 15일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전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하잖아요. 네네, 재건 네. 사업 이런 거 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 김준영 의원에 따르면 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외교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이 돼 있고 해당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서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네, 매우 우픈 상황입니다. 상황이네요. 네, 그때 리투아니아 뭐 이런 데 가서 명품 쇼핑하고 이러지 그렇죠. 않았나요? 그것도 거기도 있었고 비슷할 네, 맞아요. 것 같아요. 모르겠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냥 네, 나라 망신시키고 네,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가는 최근에 이 예, 예. 속옷바람으로 들어 누웠죠? 들어놓아가지고 예, 예, 예.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그랬었죠. 이 사건이 예.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예. 전 세계에 이게 또 보도가 외신에 되더라고요. 보도가 됐어요. 외신에. 그래서 정말 진짜 얼굴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예, 예. 이런 생각이 절로드는 그런 예,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 기사도 외신 속옷 차림 외신에 윤석열,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국가 망신 네. 보수 언론도 비판한대요. 네, 정말 창피했습니다. 진짜. 그때 이거를 뭐 네. 온도 조절, 체온 조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건 그걸 말도 누가 안 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체온 조절은 지금 낮에 실컷 그 예, 에어컨 조사실에 바람 가서 쐬고. 에어컨 쐬고 네. 그렇게 피서를 즐기신 분이 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휴, 진짜 전직 대통령이라니. 네. 아유 정말. 이번에 어쨌든. 체포영장이 네. 7일까지 집행 예, 기한입니다. 남아 있죠. 그래서 오늘이 지금 그 며칠인가요? 오늘이 4일입니다. 네, 3일 남았습니다. 지금 얼마 안 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 서울구치소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네네. 상당히 특혜를 많이 주고 있고 그러니까요. 구치소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네네네. 왜냐하면 이런 특혜는 구치소장이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 변경 접견도 윤석열에게 왜 그렇게 많이 허용을 했냐 이렇게 구치소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구치소의 답변은 윤석열에게 별건 사건이 네네. 없어서 그냥 그런 기준에 의해서 허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내란 사건만 있는 게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네. 얼마나 엄청 사건이 많죠. 많아요. 네, 그럼요.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만 해도 아마 10건이 넘을 그렇죠. 것 넘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별건 사건이 없어서 이 특별 접견을 허용했다. 이 그거는 자체가 말이 안 어불성설이다 되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걸 정당시하기 위해서 사실상 좀 엉뚱한 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구치소장이 좀 매우 이례적인 그런 이제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들이 왜 윤석열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 네. 내란 특검에서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럼 구속영장에는 그 구금된 상태에서 이렇게 인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치를 하게 그래서 특검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면 구치소에서 네. 협력을 해서 그렇죠. 구치소에서 해야죠. 이제 특검 쪽에 이런 이제 신병을 네. 인도해서 조사를 받도록 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사실상 자기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그 가겠냐 해서 못 가겠다 하면 더 이상 자기들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모든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구치소에 수많은 구금되어 있는 그런 그 수용자들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오라 이러면은 그 호송차 타고 예, 가지 가잖아요.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그 구치소에서 그렇게 인치를 해가지고 그렇죠. 신병을 네, 인도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거를 윤석열에게는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보이지 않는 특혜를 주는 게 특혜죠.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네. 그 이제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네. 이번에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서 물리력까지 행사하겠다 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그때 가서 확인을 하기는 예. 구치소 측은 자기들은 물리력을 쓸 수 있는 뭐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는 지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이제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서울에서 계속 가야 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와 지금 계속 그럴 거거든. 나올 때까지 간다. 3대 특검 종합된 계속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 의원은 계속 가서 여론도 환기시키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거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성격상 계속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된다. 나올 때까지 간다. 전현영과 두 분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정청래 대표 우연히 만났는데
구치소에 이번에 네. 특검 대형 특위가 네. 현장 검증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계속 안 나오려고 저렇게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가야 할 것 같은데. 구치소로 계속 가라는 거죠. 계속 가서. 네. 그래서 일단은 나올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맞장구를 친 그런 장면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동생인데 전현희 의원님보다 누나한테 실제 나이는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저보다 저는 훨씬 선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참 오빠인 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그동안 아주 깍듯이 오빠인 줄 알았는데 했는데요. 아닙니다. 이제는 좀 약간 친구, 맘먹어야 될 친구로서 맘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대표로서는 그럼요. 예우를 해야죠. 직책이 대표니까. 그래서 대표님하고 깍듯하게 그렇게 하죠.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도 대학이 동기인데 사실은 그래요? 그래도 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또 1년 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학교를 그래서. 그랬군요. 네, 학번이 같습니다. 같은 대학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는 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존중하고 예우는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마무리해야 돼. 전현희 TV를 한번 보다 10만 명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스톱됐어요. 올라가질 않아. 11이 안 나오네. 일자가 안 나와. 십자에서 멈춰 10만 명.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네. 아직 실버 버튼은 안 왔죠? 실버 버튼을 신청을 하고 링크가 왔습니까? 온다고 합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도 안 왔습니까? 왜냐하면 링크도? 아마 혹시나 구자로 다시 떨어질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만 명.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선거 거의 8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네. 지금 8월이잖아요. 네. 내년 6월이니까 10개월인데 뭐 준비하고 이러려면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민주당도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곧 들어가게 될 거고 공천도 하고 뭐 해야 될 텐데. 그 뭐 서울 지역은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탈환을 해야겠죠. 서울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요. 물론 다른 지역도 중요합니다만 서울이 이제 대한민국의 핵심이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이 지금 이제 계속 그 국힘 쪽에 네. 이제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고 네네. 그리고 경기도는 여러 가지 지지도나 이런 거 볼 때 민주당에게 유리한 그런 지역이죠.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다음 지방선거 때도 경기도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 이제 대선에서도 보면 민주당 진보 쪽의 지지율 그러니까 권영국 그 진보 후보 당 당시에,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 합계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국힘 쪽 지지율 합계 이걸 합치면은 보수 쪽 국힘 쪽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보 쪽의 지지율이 보수 쪽 지지율보다 좀 낮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울이 결코 지방선거에서 유리하지 않다. 매우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근데 서울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다음번에 총선에서 이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재집권의 발판이 바로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곳이 서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장을 반드시 탈환해 와야 되고 네, 오세훈 맞습니다. 같은 사람이 시장을 해서 지금 서울시가 엉망이라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반드시 해야 되고 물론 뭐 지금 뭐 전현 의원님한테 제가 뭐 생각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진 않고요. 다만 그 생각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서울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서울에서 승리를 해야 정권 재창출하는 게 가장 우리의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서울 승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대표하는 또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는 저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도 서울 분이기는 합니다만 최고위원으로서는
대표께서는 이제 출마를 출마를 할 안 수가 하시는 없고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서울에는 훌륭한 이제 잠재적인 후보군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후보군들도 이제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강남권에서 맞아요. 승리를 했고 승리하셨던 또 경험이죠. 한강벨트의 최고 예, 핵심 지역인 성동갑에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서울을 승리하려면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표를 많이 많이 가져오는 가져와야 게 돼요. 네.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렇죠. 요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권유를 하고 계신 것도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네. 서울 승리를 위해서 제가 네.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길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초에 뭐 전현 의원이 만약에 이제 나가신다고 하면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의미 있는 거죠. 지금 LA의 시장이 네. 여성입니다. 그리고 파리의 시장도 여성이고요. 네. 그리고 도쿄에 네. 이제 도쿄는 시간이라 도지사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도지사가 맞아요. 여성분인데 삼선이세요. 삼선이시고. 그래서 전 세계의 주요 시장들이 지금 대부분 여성입니다. 여성이시군요. 그래서 여성 시장 전성 시대가 전 세계 지금 트렌드다. 트렌드다. 그래서 한국도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한국도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예, 그럼요. 갈까요? 갈 것 같습니다. 네. 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성 시장이 나올 때가 됐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물론 뭐 탄핵당을 했으면 박근혜 여성 대통령도 했었잖아요. 거의 모든 직군에서 다 했는데 서울시장만 지금 여성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현 의원이 좀 잘 고민하시고 잘 결정해 주셔서 그 민주당 그리고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진지하게 예. 잘 고민해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현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매주 월요일 12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전현 의원이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펌프질을 그래야 고민을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명의 보이는 라디오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 의원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